있었을 거예요. 뭐 학교에서 영상도 보여주고 그랬었겠지.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수호제, 나를 지키는 집, 나를 지킨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확인은 요거지. 도대체 이 나, 지켜야 할 나의 특성은 뭔가? 확인. 이 글의 핵심, 천하 만물과 나에 대한 글쓴이의 예시.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어. 하지만 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야 돼. 여기에서 쓰인 내용 전개 방식이 다양한 열거, 천하 만물의 열거, 지켜야 할 것, 지켜야 하지 않을 것들, 대조. 왜 지켜야 하나, 지키지 않아야 하나,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인과. 다양한 내용 전개 방식이 쓰여 있다. 글쓴이가 나를 잃어버렸다 되찾는 과정. 나를 잃어버린 계기는 뭐예요? 설치고 다니다가 유배 온 거지. 그리고 나서 곰곰이 우리 형님이 지어놓은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를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 주변의 유혹이나 두려움으로부터 휩쓸리지 않고 나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 다시 제목, 수호제기, 나, 지키다, 제, 집, 기록.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지. 왼쪽 보면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에 수록되어 있는 홍어 글의 종류 뭐라고요? 한문수필. 한문수필이면 어디에 들어간다? 교술 갈래에 들어간다. 안녕! 큰형님의 서재에 붙인 수호제라는 이름을 생각해서 얻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글이 지닌 가치를 생각해 봅시다. 왼쪽 글의 종류 한문수필이고요. 기라는 것 자체가 회고적 옛날 생각합니다. 반성합니다. 무엇을? 나를 잃어버린 거 반성했지. 교훈을 줍니다. 어떠한 교훈?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 특징, 자신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성찰해서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타냅니다. 엄청 다양한 표현법이 있습니다. 간정, 예시, 인용, 표현법이 있습니다. 2번, 3번은 묶어서 글의 표현법에 주목하시라 이런 거겠지. 수호제는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것이다. 체크. 나를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나의 타고난 본성을 지키는 것이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됐고, 밑에 됐고, 여유당 전서. 오케이. 여기는 이제 바로 본문 들어가도 되네요. 필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형광펜 같은 걸로 체크하시는 정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호제,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이 글의 중심 화제고 그 다음에 뭐 글쓴이에게 있어서의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것이 수호제지. 나는 처음에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겨 나와 단단히 맺어서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앞에 나와 있는 나는 현실적인 나지. 눈에 보이는 나니까 현상적인 자아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나 동그라미 쳐놓은 거. 동그라미 쳐 있는 나는 진짜 지켜야 할 나. 본질적 자아 정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아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했다. 수호제라는 이름을 보고 의아함을 느꼈다. 아직까지는 그 집을 지어놓은 형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형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형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큰형님만 나중에 보면은 뭐 유배 안 가고 안전하게 살고 있었지. 장기로 귀양을 오게 된 이후 바로 성찰해보기 시작하게 된 거죠. 성찰의 계기. 여기는 성찰의 계기지.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 어떠한 의문점, 나를 지켜야 하는 의문을 환히 깨달을 수가 있었다.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다. 스스로 성찰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깨달음의 내용이죠. 천하 만물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나, 본질적 자뿐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없지. 그러니 내 밭을 지킬 필요가 없다. 알면서 물어봤죠? 서리법. 지 혼자 물어보고 대답하고 있죠? 문답.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집. 이제 눈치챘나요? 주황색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애들은 주황색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없지. 그러니 집을 지킬 필요가 없다. 여기에도 역시 서리법 쓰여있다. 문답 쓰여있다. 앞에 문장 구조가 똑같죠? 반복. 대꾸. 다양한 지키지 않을 것들을 이야기할 거죠? 열거. 표현법 엄청 많이 여기 한 방 쏠려있네. 내 동산에 꽃나무와 과실나무를 뽑아갈 수 있겠는가? 없지. 땅속 나무는 땅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인과라고 해도 되겠지.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는가? 아니요.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물과 불처럼 흔하다. 비유.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여기도 역시 물음표가 썼어야지.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공색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 옷과 양식.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는데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한둘에 불과하다.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 안 지켜도 되는 거라서 체크한 거예요. 다 없앨 수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 훔칠 수 없고 훔쳐도 세상에서 다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괜찮나요? 그래서 굳이 구별하자면 이렇게도 구별할 수가 있지. 여기 앞에 어디가 있냐? 여기 앞에 것까지 꽃나무와 과실들 얘네들까지는 훔쳐갈 수가 없어. 하지만 책, 옷, 양식 얘네는 훔쳐갈 수는 있어. 소용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훔치지 못하는 거랑 훔쳐가도 소용없는 거랑 얘네들은 좀 구분하자. 그러나 유독 나라는 것은 유독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쉽게 움직인다. 쉽게 나로부터 달아난다. 지키기 어렵다. 지켜야 하는데 지키기 어렵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요 말이 좀 빠져 있죠? 평소에는 안전할 때, 내 마음이 평온할 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가지 않는 곳이 있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고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세모 표시에 쉽게 떠나간다. 세모 표시하는 것은 나를 작은 따옴표에서 나를 지키기 어렵게 하는 요소들, 나를 지키기 어렵게 하는 요소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의 중심을 잃고 흔들리기 쉽다. 그런데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영원히 안 돌아오나? 그건 또 아니야. 돌아오기는 돌아와. 근데 잘 안 돌아와.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꽁꽁 자물쇠로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빨간색 체크. 나를 지킨다. 철저히 수양하며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나의 본성을 찾아간다. 전 단락에다가 별표 해놓고 중요한 건 뭐냐? 본질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를 구별하는 겁니다. 본질적 자아는 초록색 표시할 거고요. 현상적 자아는 이렇게 요 색깔로 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온통 나에다가 밑줄 긋고 같은 것끼리 묶기. 그게 문제지. 나는 나를 커트로 간수했다.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앞에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근데 여기 교과서는 엄청 친절해. 왜냐면 본질적 자아는 다 작은 따옴표 돼 있어. 근데 시험 문제에는 작은 따옴표 없을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할 거야. 어렸을 때에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서 그 공부에 빠진 지 10년이다. 과거 시험을 좋게 봤었다라는 말은 세속적인 욕구가 있었다.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의 비단도포를 입고 백주대로를 미친 듯이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벼슬을 하면서 12년 보냈습니다. 여기 사모관대와 비단도포. 사모관대와 비단도포를 입었다라는 것은 관리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 관리의 모습을 대표해서 비유합니다. 대유법. 패는 칼보다 강하다 할 때의 그 대유법. 12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바뀌어서 귀양을 오게 되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 문경세제를 건너 아늑한 바닷가 대나무 숲에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귀양지, 귀양 온 곳 장기가 서울에서 멀어.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멀어. 귀양 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즉, 귀양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지. 이때에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 뒤꿈치를 쫓아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너도 본질적 자아죠.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귀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해에 고향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여기에 너도 본질적 자아죠. 지금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스스로에게 물으며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왜 나는 벼슬을 하면서 나, 본질적 나를 잊고 지낸다.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는 거지. 왜 나는 나를 잊고 지냈는가?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 했다. 그래서 이왕 한 번 달아나면 돌아오기 어려운 애가 또 때마침 돌아와 있어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물게 되었다. 자, 나를 붙잡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본성을 지키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나의 본성을 지키면서 살기로 했어요. 이 무렵 둘째 형님 또한 나를 잃고 남해로 가셨는데 또 둘째 형님 밑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겠지. 누구? 이 글을 쓴 정약용. 요 아저씨하고 똑같아. 둘째 형님도 나를 잃고 남해의 섬으로 가셨는데 역시 요도 본질적 자아죠.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 작은 형님도 귀양 가서야 본질적 자아를 찾게 되었습니다. 유독 큰 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는 달리, 둘째 형이랑 나와는 달리 큰 형님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유혹에 휩쓸리지 않으며 나를 지켰기 때문에.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서 나를 잃지 않으신 까닭이 아니겠는가 서리법. 이것이야말로 큰 형님이 서재 이름을 수호, 나를 지킨다라고 붙이신 이름일 것이다. 일찍이 큰 형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아버지께서는 나의 자를 태현이라고 하셨다. 태현, 심오하고 현묘한 이치. 심오하고 현묘한 이치.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하였다. 오, 요거지. 나의 태연. 이것도 그냥 나야. 본질적 자아야.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나는 형님의 현상적 자아지. 아버지 이름 따라서 살려고 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했다. 이것은 그 이름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용. 무엇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그냥 자신, 얘도 본질적 자아죠. 자신. 참되도다. 그 말씀이요. 야, 나를 지키는 건 중요해 라는 말을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맹자도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어때? 내 얘기 완전 맞는 이야기지. 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참되도다. 그 말씀이여. 느낌표 꽝 영탐법. 물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형님의 말도 인용이라고 해도 되겠죠? 드디어 내 생각. 그러면 내 생각 뭐예요?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요게 또 은근 시험 포인트. 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쓴다. 글을 쓰게 된 동기. 수호제기라는 글을 쓰게 된 동기. 요거겠네요. 다시 잠깐만 앞 페이지로 넘어와서 볼만한 거 있나 볼게요. 천하만물과 나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천하만물. 지킬 필요 없는 것들. 주황색. 옆에 있는 나, 지켜야 하는 것들, 초록색.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지. 전체적으로 대조가 있으니까 구분은 해서 찾으려고 노력은 하자. 색깔로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글쓴이가 나, 지켜야 할 나죠.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과정, 벼슬 하다가 간수하지 못했지. 귀양 와서 요게 중요하네요. 귀양 와서 성찰하며 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으러 왔습니다. 귀양 오게 되었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말 아니고 어렵지도 않고. 다음 페이지. 나를 잃고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방법. 요거는 주제하고 관련되니까요. 자신의 본성을 알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자. 금전적 이익이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자. 뭐 이러한 것들. 아 근데 금전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쉽지 않은데 한 1, 2억도 아니고 한 2, 30억씩 오가면은 난 넘어갈 것 같은데. 나를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 나를 지킨다. 본성을 유지하는 거다.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을 잃지 않는 것이다. 세속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얘는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것이다. 뭐 기승전결 이렇게 나눠놨는데 걔네들은 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페이지 내려와도 별로 볼 것 없고 다음 페이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OX. 수호제라는 이름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렇지. 왜? 나와. 현상적인 나와. 나는 아주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지. 아, 단단하게 엮여 있지 않아. 엄청 잘 도망다니는 애였어. 관직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 고향이 아니라 유배 간 뒤죠. 유배. 귀양 가게 된 곳. 바닷가 있는 곳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한 지난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깨달았고 수오, 나를 지키는 것을 깨달아서 기문으로 삼았습니다. 맞는 이야기. 밑으로 내려오시면 글쓴이가 지켜야 할 거 우리 계속 체크했죠? 요거 지켜야 할 거 초록색,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주황색 요렇게 체크했었죠? 나는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모르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 여기까지 해줘야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옆에다가 또 하나 더 쓸까요? 세상 만물. 천하 만물이었지. 세상 만물이 아니라 천하 만물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요? 훔칠 수도 없고 훔쳐도 다 없앨 수 없으니까. 저는 다 훔칠 생각 없는데요. 그러면은 좀 속상한데. 밑으로 내려와서 나를 잃어버렸다가 되찾게 된 과정입니다. 아래 표를 살펴봅시다. 뭐 전체적인 줄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 공부하고 벼슬아치가 되면서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입신양명에 매몰되어 파묻혀서 나를 성찰하고 지킬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진짜 법칙 같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하고 혹시라도 안 될 수 있을 때 대비를 세워놔야 돼. 물론 뭐 부정적으로 인생 살고 비관적으로 살라는 아니지만 내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조심해야 돼. 나를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 요거 외우는 거라고 그랬죠? 나를 지킨다.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본성을 지키는 것이다. 대충 느낌에서 아시겠지만 지금 저 쌤이 했던 얘기 또 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다음 페이지. 다음을 참고하여 독자들은 이 글을 어떤 목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놨을 때 독서의 목적은 학업,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이 있습니다. 글을 읽을 때 어떤 목적으로 글을 읽을지 분명히 하면 그에 맞는 글을 고르고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누가 읽으면 좋을까? 이 책을 고전 공부하는 사람이 기에 대해 알고 싶을 때, 고전 좋아하는 사람이 여가를 보내면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중요한 말은 어디다? 학업, 여가, 문제 해결 전부 다 이 글을 읽는 동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다른 교재를 보면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뭐 친교 이러한 말을 쓰기도 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 글이 지닌 가치를 생각해 봅시다. 수호제기는 다산 정약용이 큰형님인 정약현의 서재에 붙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이 글의 본질적인 나를 외부 환경이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현상적 자아와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 자아로 구분하고 본질적 자아,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문 양식 가운데 하나인 기예요. 기. 글의 종류가 뭐예요? 라고 하면 기라고 해도 됩니다. 기는 뭔데요? 어떠한 사건이나 경험을 기록한 거, 사건 경험, 더하기 그 사건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나 깨달음.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성찰을 줍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삶에서 지켜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 그 성격 자체가 교훈적이구나. 그리고 밑에 보면 수호제기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읽히는 까닭은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교훈으로 삼을 수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다. 여러 세대 동안 읽히는 까닭은 뭡니까? 나를 지키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한 문제고 그거에 대해 얘기해 주니까.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그때 먹혔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먹힐 수가 있으니까. 저는 내용은 참 좋지만 이런 스타일의 고리타분한 글의 형식 싫은데요? 아니야. 나름대로 이러한 형식도 글이 지닌 가치가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됐고 왼쪽에 뭐 중요한 얘기가 있나? 뭐 크게 있지는 않지만 이 정도만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뭐 이거 글의 종류가 기니까 사물과 관련하여 겪은 사건이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글, 기라는 것의 특징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 별거 없죠? 밑으로 내려와서 다 됐고, 다음 페이지.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글이란 뭡니까? 쭉 읽고 갈게요. 좋은 글이란 안목을 높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글, 좋은 글이야.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글이지.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글이 좋은 글이야. 뭐 좋은 글의 기준은 여러 가지지. 저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인 거지. 안목을 높여주고 성찰하게 하고 깊이 생각하고 통찰하게 해주는 것들. 밑에 독서 경험을 친구에게 이야기해보고 앞뒤로 둘둘둘 짝 지어서 지금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 여기는 특별히 하실 게 없고 그 다음 페이지 10조. 여기도 역시 할 게 없고 그 다음 페이지 정리하실 것도 없겠지. 그리고 또 한 장 넘기면 점검표 뭐 확인하시면 되겠고. 됐어. 뭐 다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시험 대비하는 거니까 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 수호제기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수호제기 맨 앞 페이지 와서 지금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는데 한 5분만 드릴 거예요. 지금 시작.